안녕하세요. 주식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설 연휴 직전부터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뉴욕 거래소 상장 관련 소식과 전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에 대한 내용입니다. 쿠팡은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웬만한 것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2월에도 이제 상장 추진 소식이 들려지면서 한 차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 이번에도 추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장을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쿠팡이 직접 상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쿠팡이 직접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미 쿠팡의 모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기업이 상장을 하는 것인데, 그 법인명이 쿠팡 LLC입니다. 그래서 LLC는 유한회사를 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한회사로 되어 있으면 주식에 상장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명은 쿠팡 INC로 바뀌게 돼서 그렇게 해서 전환을 하여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제 관련된 쿠팡이 직접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의 모기업이 상장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후부터는 그냥 쿠팡 상장 관련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쿠팡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범석 대표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쿠팡 INC가 상장에 성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쿠팡이 상장됐을 때 분류가 되는 주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있습니다. 클래스 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주 한 주에 의결권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러한 보통의 주식을 뜻하고요. 클래스 B는 무려 한 주에 29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만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클래스 B에 해당하게끔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범석 의장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경영권, 그런 의결권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분율이 2%인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58%나 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결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본인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만이 그런 식의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은 김범석 대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국내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거기다가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서 그간 3조 원가량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금 회수를 하는데도 국내 상장보다는 미국 상장 성공했을 때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매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엮이고 살펴보면은 쿠팡이 국내에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014년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하는 가장 큰 외국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상장이 성공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스닥도 아닌 뉴욕 거래소에다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더 자신감을 보여준다라고도 분석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로 놓고서 따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매출의 성장을 놓고 보면 2013년에 연매출이 478억 원이고요. 작년이죠. 2020년 연매출은 무려 13조 2,400억 원입니다. 7년 만에 약 275배에 달하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국내 기업에서 이렇게 대형 기업이 거의 매출, 지난 매출에 대비해서 2배에 달하는 그러한 매출 성장을 보여준 이래가 없을 정도로 쿠팡의 매출 성장력은 엄청난 겁니다. 당연히 쿠팡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러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건 하나죠. 빠른 배송입니다.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쿠팡 이츠 등 빠른 배송에서 전해지는 소비자의 만족도일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돌이켜보거나 현재도 특정 택배사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할 경우 배송은 주말이나 뭐 이런 그런 이제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송이 되는 경우였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습니까? 명절이고 빨간 날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배송이 됩니다. 저도 뭐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급하게 좀 주문을 넣었어요. 3일 전에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마사지건 하나 주문했습니다. 부모님께 좀 드린다는 게 좀 늦게 깜빡해갖고 마사지건을 금요일날 오후에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문 앞에 놓여졌더라고요. 빨간 날인데도 이렇게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 어떻습니까? 즉 쿠팡의 이런 공격적인 빠른 배송은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 상승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쿠팡의 성장과 함께 따라오는 건 지속적인 적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 2020년도에도 약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제까지 누적으로는 무려 4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일반 가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1억 원만 적자가 나도 바로 폐업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건 뭐 4조 2천억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국가 예산 운영할 때 발생되는 금액 단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몇억, 몇십억, 몇백억도 아닌 누적 적자가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압도적인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적 손실이 저렇게 단연간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쿠팡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저렇게 매출이 났을 때 과연 왜 적자가 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좀 따지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쿠팡은 라스트 마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라스트 마일이란 말은 제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이나 음식 등에 대한 후기, 즉 피드백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배송에서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최종 단계이지만, 소비자에게는 물품을 받는 그 시점에서 사용자로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후기와 만족감은 결국 추가적인 다른 사람들의 연쇄적인 결제와 주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을 통한 빠른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된 거죠. 이러한 전략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쿠팡은 발생되는 매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더욱 많은 쿠팡맨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물류 창고를 더욱더 물류 분류센터,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짓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쿠팡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요, AI 물류 시스템이 엄청나게 체계적이에요. 그냥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영상으로도 접해봤지만은, 이걸 보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배송 시스템은 계속 그냥 사람이 단순한 자동화 기기에다가 물품을 올리고 밀려드는 물량을 보면서 분류하고 그런 다음에 또 차에다 싣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아주 1차원적인 물류 배송 시스템만 좀 뉴스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살펴보니까 정말 AI 기계가 직접 물건을 다 분류도 하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짜주고, 배송 차량에도 물건을 실을 때 어떤 순서대로 싸면 좋은지도 안내가 되고요. 거기다 배송할 때도 어느 노선이 더 최적의 노선인지까지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쿠팡이 굉장한 시설, 인력, 설비 투자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미국의 아마존이 이런 라스트 마일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투자를 감행을 했고, 그 결과 다른 경쟁 업체들을 무너뜨리면서 독점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쿠팡도 같은 맥락으로 국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죠. 자, 물론 매출은 나오고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업 유지가
단연간 가능했던 거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3조 원가량을 자금 조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막대한 적자에도 해외 자본을 끌어올 수가 있었고,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국내 굵직한 대형 기업들 사이에서 후발주자가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아직 불투명한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비교를 했을 때 아마존은 자국 내 점유율이 5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쿠팡은 아직 국내 점유율이 10% 중반대 수준입니다. 아직도 쟁쟁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빠른 배송에 대한 속도전이 여기서 어떻게 더 빨라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쿠팡 주문 하시다 보면은 오늘 자정 전까지 주문 시 내일 받아볼 수 있음. 그러면은 가끔 보면요, 자정 넘어가면 문 앞에 두고 간 경우가 많아요. 한두 시간 많아요. 오후 저녁 11시 50분에 주문을 넣었는데 그 해당 물건이 새벽 한 2시에 놓고 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 빨라질 수가 없다라고 저도 봐요. 즉 이제 배송의 속도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기존의 국내 경쟁 업체들도 빠른 배송의 경쟁에 뛰어들었죠.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빠른 배송에 대한 경쟁은 시작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으로 타이틀을 걸고서 등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신세계는 슥, 롯데는 바로 배송, 이런 식으로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 경쟁 기업들도 전략적인 배송 시스템과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이런 롯데라든지 신세계계는 어떻습니까? 또 오프라인 매장까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고 증가됐던 언택트 소비가 올해까지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한 감염 확산이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성장해온 매출이나 소비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에 관한 매출은 제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최대 매출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좀 차츰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발생됐던 매출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형성된 이러한 사람들의 소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은 되겠죠. 이런 언택트 소비 문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꽉 묶였던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고 할 경우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직접 구매하는 부분들도 분명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의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오로지 쿠팡이 소비만으로, 이러한 유통만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언제 가능할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도 분명 있을 것이고,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파격적으로 확충된 쿠팡맨들의 인원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빠른 배송 뒤에 가려진 과로사 등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쿠팡의 상장, 아직 상장 확정은 아니죠. 아직도 심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가 3월쯤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관련 주식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급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쿠팡이 상장에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쿠팡이 어느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향후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건 저도 각종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취합을 했고 제 생각을 일부 담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보도들도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쿠팡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